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이제 못난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또 이제 구독자가 은근히 또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감사 인사 드리고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오디세이? 어, 이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그런 인터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문을 하고 싶어서 메모장에 이분이 말씀하신 걸 또 막 옮겨 적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반문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분을 막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비판도 아니에요. 비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에요. 뭐냐면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과 이런 가상의 토론을 하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막 하고. 근데 이제 이, 이분이 한국은행 국장님이 불리한 점은 저한테는 자료를 준비할 그런 시간이 넘쳤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는 이런 반박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름의 이제 근거 자료를 모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막 이렇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저는 누구 편이겠어요. 당연히 가상자산 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답을 한번 가상자산의 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라 하시는데, 이분이 화폐로 정의하는 내용이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요약을 하면은 국가에서 찍어내는 그 화폐가 화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화폐다.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원이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과 과세를 할 때 원으로 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절대 원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화폐의 의미가 법화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분의 그 논지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화폐에도 또 다른 뜻,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본다면 비트코인은 또 화폐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저는 이제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고 다 배우신 분이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나중에 빠져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분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그분들의 미래를 뭐 책임지진 않으시겠죠, 이분이. 뭐 본인도 빠져나갈 구멍을 몇 개 이렇게 파 놓으셨어요, 사실. 근데 뭐 그게 막 비겁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좀 그냥 좀 차라리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화폐는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시민들이 시장에서 구하내는 물건이라고 배웠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는 배우는 건데 그걸 이제 50%만 아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니까 엔지니어들이 그럼 내가 돈을 만들면, 내가 화폐를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2008년에 만들어졌지만 30년 전에, 그보다 30년 전에 IMF가 가상화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SDR이에요. 이게 물을 좀 많이 마셨는데 목이 계속. 자, 그럼 빨리 끝낼게요. 자, 특별 인출권이라고 존재하지 않고 계산 단위로만 쓰이면서 국가 간 지급 결제를 할 때 SDR을 쓰는데
그런 걸 보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냐 했을 때 매우 새로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DR이랑 완전히 개를 달리해요. 그 안을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차차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가상 화폐를 화폐로 본다는 견해는 전체 중에 50%밖에 차지를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로서 화폐를 정의를 하면은 이건 50%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아무튼 뭐 복잡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래저래 이렇게 그 어려운 말도 섞어 쓰시고 일반적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3번 정도 봤어요, 이거를. 이분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가지고, 이 목이 오늘따라 목 상태가 이게 먼지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이 녹화도 기침할 때마다 지금 다시 해가지고 3번째거든요. 지금 여기서 빨리 끝내야 돼. 더 하면 목이 너무 아파서 안 돼.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재미없진 않을 거예요. 이런 반문이.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저처럼. 근데 이분이 저는 2008년에 비트코인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길래, 이분이 경제 위기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만들어진 그 배경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러고 끝이었어요. IMF가 먼저 만들었다.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세계 금융 위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게 제가 녹화를 좀 못하는 때여서 아마 거의 많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듣기도 힘든 때였고 제가 좀 진짜 완전 막 방송을 모르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 위기를 겪고 2008년에 백서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고 2009년에 찍어냅니다. 비트코인을. 난리네요. 자, 그래서 순수한 개인 대 개인 버전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실현한다. 자, 신뢰받는 제3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뢰받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면 그 주된 이점을 잃게 된다. 그쵸? 제3자를 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탄압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지불수단으로서의 수단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저도 그랬어요. 이런 논지를 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라나? 자, 가상화폐 거래소 옥석 가리기, 스무곤마저도 퇴출 위기. 내용 보시면 좋은데 안 봐도 상관없더라고요. 특근법 신고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특근법이 뭐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해가지고 개정 막 하고 있는데, 자, 개정 배경.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업무 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근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거래에 대한 감시나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쭉쭉쭉 가는데 결론.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입출금이 왜 하나하나 다 뜰 수밖에 없을까요? 앞으로 가상자산 지갑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한 것을 일일이 다 기록이 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이유는 그것이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바꾸지 불리한 쪽으로 법을 안 바꾼다니까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바보가 아니다. 제가 많이 말을 하는 단어거든요. 부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게 뭐 규제라고 규제는 맞죠. 규제는 맞는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어, 약간 가상화폐 시장을 막 억누르고 있고 막 그렇게 약간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때려가지고 이게 못 살게 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이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끌어내서 그 나무에 빛을 쏘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점점 더 잘 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공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아예 양지로 드러내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자, 이분의 말씀대로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제 말은.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 가상자산이 자산이냐 했을 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지?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가치를 이동시키면 자산이다. 그래서 막 자산이라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금을 봐라. 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금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라는 뭐 다른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또 차용을 해서 막 얘기도 하시고 아무튼 똑똑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상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을 해요. 되게 궤변을 얘기를 하신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그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차현진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물어봤을 때 자신은 확률을 생각해 보자. 뭐 예를 드시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웃음 없는 고양이는 봤어도 고양이 없는 웃음은 본 적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자산은 있어도 자산 없는 암호화가 있냐? 암호 자산인데 뭘 암호화한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듣고 뭔 소리지? 처음에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 두 번 들으니까 이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암호화를 거치지 않은 자산은 있는데 자산이 없는 암호화가 있냐? 이 말에 물음에 뭐가 있냐면요. 암호 자산이라는 것이 텅 빈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산이라는 속성이 없는데 뭘 암호화를 하고 뭘 암호 자산이고 뭐 암호화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사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궤변이에요 이건. 뭐가 궤변이냐 그냥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이제 비난은 아니고 그러니까 암호자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가상자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 가능한데 왜 이제 암호화폐라고만 예시를 들어가지고 단어풀이를 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립토 커런시니까 암호화폐라고 뜻을 풀이를 해서 단어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찾아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뭐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뭐 블록체인이나 뭐 하는데 와 이게 일하는 내내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개키 암호화는 좀 더 이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암호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해시 함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이해 못했어요. 근데 뭐 죄송한 일이지만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거 말고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반문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런 게 있고 그 반문을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 기술과 상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블록체인 따로, 가상자산 따로 이렇게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삼성전자에서 TV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브라운관이고 지금은 더 혁신된 기술로 엄청 TV가 또 얇고 막 잘 나오잖아요. 크고 또 깨끗한 화질이고 그런 거 보면은 기술과 TV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술과 상품이 다르다. 기술과 상품이 다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TV가 목적하는 게 뭐냐? TV가 목적하는 건 어떤 그 TV를 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TV가 모양이 바뀌든 뭐 그 TV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술이 바뀌든 TV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목적성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랑 비행기의 그 날개 모양 뭐 이런 거 기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비행기도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튼 뭐 비행기의 변화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면서 기술과 상품이 다르다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도 뭔가를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서 하늘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 장치인데 그럼 비행기의 모양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비행기의 목적성이 달라지나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은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품인 가상자산은 별개다. 뭐, 뭐, 뭐 본인이 이제 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기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금은 내재 가치가 있는데 현미경으로 들어봐도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또 그래놓고 가상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놓고 또 CBDC는 어 이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또 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발행의 목적을 둔 건 아니래 또. 왜냐 발행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CBDC가 나온다면 상업은행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조폐공사, 뭐 예금보험공사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편의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해보자 뭐 이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준비나 해보자 이런 단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길게 보면 가상자산의 회의적이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이 김치 프리미엄이고 잡코인 김치코인 너무 많다. 뭐 거래소들을 좀 많이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등급제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반박을 할 생각은 아닌데 가상자산의 회의적이시고 가상자산이 미래에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근거가 너무 이제 논지가 약한 게 최신 가상자산의 그런 기술력들 있잖아요. 뭐 디파이나 NFT나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들이나 뭐 종이 서류를 대체할 만한 그런 기술력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화폐 자체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테니까 CBDC가 나오면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 뭐 이제 자기는 사기고 뭐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그 이게 C파이에서 D파이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도 다 아실 텐데 이게 과연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누군가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다 배우시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지 좀 궁금하다는 거죠. 이분이 디파이에 대해서도 아실 텐데 모르면은 뭐 좀 잘못하신 거죠,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을 계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뭐 저 같은 놈이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지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투자를 안 한다면 자기 미래에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분이 이분 말만 듣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안 한다면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뭐 그런 거를 책임지라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권력이 있으시고 그런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너무 이제 경고망동 하시는 건 아닌지 뭐 생각이 듭니다. 말이 좀 궤변이 많으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음, 저는 이분이 가상자산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던지 아니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조를 쌓아가기 위한 한 명의 어떤 분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음모론자여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 더 강화하겠다 금융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법비랑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 변화해야 되니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개정을 이미 한 거거든요. 3월 26일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옛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야 계속 터트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가상화폐 민낯 이거 안 들어가 봤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퍼드가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좀 즉흥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조사하던 걸 다 때려치고 이걸 먼저 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의 논지가 뭐냐, 요지가 뭐냐 했을 때 전 그런 거죠. 아니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항상 이 허점을 남겨놓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허점이냐? 가상자산이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고 잘 드러내질 않고요. 예를 들면 디파이만 해도 혁신이잖아요, 사실. 중앙이 개입하지 않고 근데 왜 중앙이 개입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CBDC가 나오면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량이 또 줄어드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CBDC도 법화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통화가 될 그리고 세계 곳곳 국가에서 통화가 될 그 법화인데 그 법화가 CBDC로 뿌려지나 뭐 실물 그 종이나 동전으로 뿌려지나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그 화폐를 가지고 뭔가를 구매할 때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시잖아요. 옛날에 짜장면 하나가 얼마였는지. 뭐 시장에 가면은 10,000원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었는지. 뭐 사실 저만 해도 1,000원 하나 가지고 어렸을 때 과자 한 두세 봉지, 두 봉지 정도는 샀거든요. 두 봉지. 500원, 500원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1,000원 가지고 과자 한 봉지를 이제 못 살 거예요. 한 1,100원, 1,2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과자가. 그러니까 구매력이 화폐는 점점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뭐 젠더 이슈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고 뭐 정책 관련이라든지 뭐 아무튼 사람들의 눈을 그 경제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상한 노이즈를 내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계속 뿌려지고 있는 화폐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정책 탓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정책도 당연히 문제였겠지만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 양적 완화가 제일 문제라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하게 되는 그 양적 완화 다른 뭐 후진국이 양적 완화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근데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 그 무역의 기축이 되는 그 달러를 시장에 다 뿌려버리니까 이 달러랑 그 무역 경쟁을 하고 미국의 이제 수출입 경쟁력을 좀 키우려면 세계적으로 키우려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다 양적 완화를 해야 돼. 다 모든 국가들이 같이.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통화가 다 풀리는데 화폐가 다 완전히 전 세계로 다 퍼지는데 그 화폐가 그 은행에 있거나 뭐 어디에 묶여 있으면은 이게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건데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괜히 정보 탓만 하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좋아요랑 구독을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셔서 저랑 함께 좋은 정보도 많이 공유를 받아보시고 이런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두 개나 한 개 정도씩은 올리거든요. 그런 것도 정보 공유를 좀 더 신속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때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